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MF나 UBT 뭐 등등 해서 레버리지 투자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횡보장일 경우에 레버리지 뭐 승수 효과로 인해서 손실에 대한 우려를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뭐 갖고 가겠다라는 뜻이라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저도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 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면은 물론 저점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이 과매도 국면은 사실 언제 진입해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계속되거나 또 반면 오랫동안 이 상승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뭐 물론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년물이 3.9%를 넘어가는 이 시점은 제가 글쎄요 뭐 나름 주식 투자를 뭐 20년 넘게 해오고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고 이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 가깝게 형성됐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10년물이 4%인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도 리스크 없이 무위험 수익률로 4%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이상의 요구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놓고 볼 때도 뭐 외기라든지 CAPM을 직접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실 텐데 이 정도 무위험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투자처를 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피복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막상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주식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장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 그러니까 이제 배수죠. 지금 PER의 배수로 보게 되는데 유동성이죠. 거기에 EPS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화에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려해야 될 변수가 하나 더 줄은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채권 투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앞서서 지금 계속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찾아보면서 뭐 SLR 규제 완화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전에라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 투자 상품을 롱으로 가져가는 이 리스크, 그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이 횡보장에서 계좌가 높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뭐 TMF 같은 경우는 운용 비용도 1.05%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1년을 맡기면 1년에 100만 원이 이제 비용으로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은 금리가 횡보를 하거나 또는 뭐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TMF는 뭐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손실 영역이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레버리지가 계좌가 녹는 그래프죠.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승수 효과로 인해서 일배 추종을 하게 되는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횡보장,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장을 하게 될 경우 같은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사실 지금 이 그래프도 조금 잘못됐죠. 이 파란색이 레버리지라고 본다면 올랐을 때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찌됐든 잘못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같은 비율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동일한 지금 저항선에 부딪히게 된다면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수 효과이기 때문에 1%만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1% 떨어지면 1.02%, 1.03% 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좀 더 올라야 기존의 고점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게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결국에는 수익이 떨어진다. 뭐 이게 레버리지의 횡보장, 계좌가 녹는다는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고점과 저점의 간극, 이 벌어지는 간극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의미하게 리스크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이건 이제 이론상이죠. 실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점과 저점의 간극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는 물론 손실이 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드러지게 손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MDD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만큼의 영역에 들어선다라는 조건이 되려면 이 변동폭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 변동폭이 크기 위해서는 금리의 변동폭을 보시게 됐지만 이 저점과 상승의 구간이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것은 짧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금리에 대한 피벗을 기대하는 기간보다는 더 짧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떨어지는 이 간극 수익률 승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한 실제는 그렇게 손실 영역이 크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더욱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뭐 이 정도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간극이 좁아지면 녹긴 하는데 이 녹는 손실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두려움에 떨면서 투자를 주저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제 주장은 그거고, 정말로 이게 횡보가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네,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게 하락할 때 더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지. 사실 뭐 횡보할 때는 뭐 그렇게 이 간극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리스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론과 실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에 잡힐 만한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은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간극이라든지 지금 금리가 움직이는 변동폭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 이게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낮죠. 그리고 이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지 못할 정도면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위험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 이상의 리스크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세배 레버리지 상품, 뭐 다른 상품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TMF는 뭐 이렇게 자잘한 변동성으로 인한 계좌가 녹는 수익, 뭐 손실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단순 참고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지금 특히 TMF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리스크 요인으로 이 횡보장을 꼽는다는 거는 글쎄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리스크가 다 싫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뭐 늦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리스크조차도 나는 회피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쎄 뭐 레버리지 상품은 뭐 딱 이겁니다. 이거 이상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레버리지라는 어감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 이제 뭐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지, 뭐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든지 뭐 지금 어찌됐든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 추종, 뭐 다른 상품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TMF 투자는 글쎄 리스크보다는 이제 투자 요인이 더 많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